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매력하는 정말 부자인, 매력이 벌크업되어 있는 이데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우리 출연자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가 아마 시오미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방송뿐만 좀 아니라 저희 그 대기실에서도 가장 언제나 인기 많은. 기자님을 중심으로 다들 이렇게 다 서 있어요. 둘러서 있어요. 너무 맞아요. 재미있고 매력이 넘쳐서. 네. 요즘 별명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네. 막 매일 바꿔서 부르는데 마음에 드시는 건 있으신가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별명이 많았던 적이 있나 싶어요. 예. 계속 별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몸둘 바를 모르겠고 앞으로 또 어떤 별명이 생겨날지 또 저 스스로도 아주 기대감이 큽니다. 기자님 생각하는 이거만큼 나도 인정하는 나의 매력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매력이요. 저는 이게 좀 이 삶의 큰 기조 중에 하나가 유머거든요. 오. 네. 유머가 없으면은 너무 재미가 없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라 가지고. 근데 또 유튜브를 보니까 유머라는 뜻이 휴먼에서 또 파생된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머를 통해서 또 우리 인간관계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거 답변을 다 준비해 오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껏 좀 유머러스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하면서도. 굉장히 현명한 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진지할 땐 진지하고 네. 또 정보를 줄 땐 정보를 주고 네. 재밌을 땐 재밌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지개 남자였어요. 자. 무직의 남자는 아니고. 무지개 남자였어요. 네, 무지개 다양한 남자. 매력의 소유자. 네, 김성훈 기자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빅데이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보다 이 뉴스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알고 있던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 사회면부터 문화면까지. 네. 다양한 키워드인데 오늘 키워드 제가 세 가지를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전에 어떤 일 다 처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진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탈북 어민 북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맞아요. 최근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통일부가 12일 당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어민 중 한 명은 북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막 저항하는 모습도 네, 바로 저 사진에 담겨 사진이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범죄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여론몰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북한 어선에 탄 2명을 납포를 했는데요. 이후에 다스의 뒤에 북측으로 송환하는 탈북 어민들을 담은 사진이 12일 날 공개가 된 겁니다. 한 명은 순순히 좀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한 명은 몸을 막 뒤로 빼면서 막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상당히 좀 이채로웠는데 통일부가 탈북민 송환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좀 공개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이 사진 촬영을 꾸준히 해왔고 국회에서 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번에 좀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환 당시 정부는 탈북민 중 한 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최근에 국정원을 이제 검찰에서 또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요. 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데 이어서 이 통일부도 당시 탈북 어민의 북송이 좀 분명하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와 지금이 조금 입장이 좀 달라졌죠. 바뀌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탈북 어민이 이제 저기 내려왔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이제 사진 촬영으로 그 언론에 계신 기자분이 땡겨서 찍는 바람에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닷새 만에 북송이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북송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사진이 등장을 하면서 본인은 귀순을 하고 싶었는데 강제로 북송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납포 당시부터 좀 귀순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들로 자필로 또 귀순 의향서를 쓰기도 했고요. 당시 근데 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서 그들의 귀순 의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포 5일 만에 강제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납포를 한 다음에 나라로 송환하는 과정이 2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조사를 3일 만에 끝내고 닷새 만에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다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어쩌면 반인륜적, 반인도적 행위가 아니냐라는 지금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당도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 좀 힘을 싣고 있는데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내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지금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16명에 대한 사례가 진행이 됐음을 확인을 했고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북한군을 피해 다닌 정황까지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 귀순 의향을 최종 확인하는 합동조사에서도 귀순 의향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반론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둬야 될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 빅데이터가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나라 주민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 가능한 상황이어서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고 2019년에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한 건 중대하지만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해가지고 앞으로 논란이 꽤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예. 일각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 반전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 색깔론이다. 네, 이 반전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좀 끄집어내는 느낌이 든다. 여론몰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법령에서도 이런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왔을 때는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요. 전 정부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일부에서 계속 찍었던 사진인데 이번에 공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0여일 정도 조사를 하는데 3일만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것도 이례적이고 네. 예, 어느 쪽에 판단을 하실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웹 네. 우주 망원경. 네, 저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웹 네. 우주 망원경. 그래 천천히 네. 읽었어요. 웹 우주 망원경. 네. 미국 항공우주국 되게 유명하잖아요. 나사. 네, 나사. 나사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우주 5곳의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외신과 과학계가 앞으로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례 없는 해상도 그리고 이제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은하계 사진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국내 언론들도 지금 앞다퉈서 이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또 영상을 마련을 해가지고 네, 제작진이 심혈을 아름다운 기울인 영상 네, 한번 한번 보도록 관람하시고 하겠습니다. 오시죠. 그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그림 같은데 이게 네. 사진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우주적- 용골자리 성은 우주절벽. 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주절벽? 우주절벽은 무슨 절벽이라는 뜻인가요? 네, 이름도 너무 예쁜 것 저런 같아요. 거죠. 스테판 오중주 소은하군. 네. 5개가 모여 있습니다. 네. 네. 아, 저거는 이제 뭐 다른 거예요? 보는 방법이? 같은 거를 그죠. 다른 다른- 파장으로 찍은 네, 거죠. 네. 이게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은하단 사진이죠. 네. 네. 최근에 네. 공개돼서. 은하철도 999 만화가 생각나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면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진짜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진짜 우주 사진이 실제로 찍혀서 왔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저렇게 숫자랑 영어 약자로 된 거는 네. 뭐 도체 해석이 안 되니까. 네. 잘 예.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이런 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전문가가 등장을 계시기 기다려 때문에. 하겠습니다.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그 허블 우주 망원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근데 망원경이랑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망원경 생각하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아니던데.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가서 보는 건 아니고요. 예. 반사 망원경이니까요. 이렇게 설명. 흔히 보는 이렇게 하는 건 굴절을 시켜서 보는 굴절 망원경인 거고 네. 반사 망원경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 네. 온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렌즈를 만드는 것보다 네. 그래서 굴절보다는 반사 형태로 해서 크게 만든 거고 허블보다 훨씬 크고 위치도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었다면 네.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그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태양과 지구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구에서 바라볼 땐 거의 정지한 상태로 도는 이런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럼 망원경이 위성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뒤에
그럼 위성 위에다 망원경을 얹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 위치는 네. 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점이어서 네. 그 상대적인 위치가 유지된 상태로 돕니다. 지구가 있으면 달이 지구를 돌면서 태양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태양과 달과 그 뒤쪽에 우주 망원경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허블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네, 그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보는 사진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었었다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영역을 볼 수 있는데 네. 적외선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우주의 먼지 같은 거를 잘 뚫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릿하지 않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게 그거 찍은 거예요, 그러면? 적외선으로 아까. 찍은 거죠. 그쵸. 하나는 근적외선, 그리고 원적외선을 찍은 건데 그렇게 찍는 과정에서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주변에 온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굉장히 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구 주변에 있으면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160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위치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0만 킬로미터요. 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상황이고요. 한 10억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서울 나한테 부산 거리 지금 네. 약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500 없기 몇 때문에 킬로. 네. 나한테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 160만 킬로미터라고요? 네. 상상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가장 유명하다고 했었던 그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을 이해하려면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사진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같이 연관이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갔을 때 네.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사용하려고 막 이제 신청서를 낼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한 사람이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는 그 빈 공간을 한번 찍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연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왜 찍냐? 네, 네, 그랬는데 재밌겠다 한번 찍어보자 해서 어떻게든 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정도를 노출시켜서 사진 찍어봤더니 그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은하들이 차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딥필드라고 하고 울트라 딥필드, 익스트림 딥필드 이런 식으로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돼 있어요. 네. 말하자면 이번 이 사진도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당연히 안 보이고 네. 기존의 망원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찍어봤더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시켜봤더니 그 공간에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건 중력 렌즈 효과가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 은하들을 보면 이게 회오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약간. 그렇죠. 예, 네. 뭔가 이렇게 이질러져 갖고 네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이런 중력 렌즈 효과가 확 드러나는 사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 사진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행성의 물의 존재가 검증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사실 그런 건데요. 저게 물과 관련이 있었다. 네, 여기 보면 네. 물이라고 네. 써 있습니다. 워터. 네, 어떤 행성이 있고 항성 앞에 행성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행성이 지나갈 때마다 살짝 행성의 대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이 달라질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여기 뭐가 있었는지를 아주 흐릿하게밖에 알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고해상도를 알게 되면서 뭘 알게 됐냐면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저 부분이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전파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적외선 영역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 쓱 지나갈 때마다 뭔가 빛의 형태가 살짝 달라지더라. 스펙트럼이.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저 부분에 피크가 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이 뭐냐? 물 분자. H2O가 있으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H2O가 흡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성이 지나갈 때만 그 물 흡수 스펙트럼 부분이 확 올라가니까 네. 여기 물이 있겠구나. 근데 물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찾고 싶은 4가지 중에 하나가 외계가 있느냐예요. 외계인? 네, 아더월드. 그러니까 네. 외계인까지는 아니어도 외계. 생명체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데 생명체가 있으려면 반드시 물은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물은 예. 있어야 된다. 네, 물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물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존엔 절대 확인할 수 없었던 혹은 굉장히 흐릿하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었던 그것들을 네. 이제는 굉장히 고해상도로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런 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하나의 연구 결과를 좀 보여준 거죠.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빅데이터도 알고 있다 했는데 이독실은 알고 있다. 약간 다 알고 이런 있다. 느낌. 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네, 그는 다 알고 있다. 네. 아닙니다. 관련 내용 좀 이어서 제가 네, 추가로 좋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사실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뒤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사람이요? 예. 네. 이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 뒤에는 프로그램 디렉터인 그레고리 로빈스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십니다. 아, 네. 남자분이신데 지금 미국에 있는 주요 외신들도 이 그레고리 로빈슨이라는 분의 어떤 행보나 업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게 이분이 지금 흑인이신데 네.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도 잘 보셔서 봤어요. 아시겠지만 네. 나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유색 인종들에 대한 뭐 어목한 시기를 네. 거쳐서 지금 이런 아주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신 건데 11남매 중에 9째라고 합니다. 네, 깨알 정보. 이게 무슨 보릿고개도 아니고. 1989년도에 나사에 입사하셔서 네. 글렌 연구센터라는 곳에 부소장을 역임하셨고 수석 엔지니어 등을 하셨대요. 요즘에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흑인들이 나사에서 많이 일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고위직은 아직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분이 좀 제가 멋있다고 느꼈던 게 이 프로젝트 합류할 당시에 이 망원경의 적합도라고 하죠. 이게 지금 55%가 나사의 목표치라고 하는데 이분이 부임하시고 나서 몇 달 만에 95%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비결이 뭐냐고 이제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비결이 뭐냐면 나쁜 소식도 우리 서로 공유하자. 이런 테마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나쁜 소식을 좀 감추려고 하고 네. 좋은 소식만 막 공유하려고 해서 이제 사기를 충전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나쁜 소식도 다 공유하기로 해요. 네. 이런 되게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벽을 허무는 게 아주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하고 이분 인터뷰 멘트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난 이제 임무를 다 했어. 난 이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야. 야호!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파이어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금전적인 파이어족도 있지만 어떤 자신의 업적을 파이어네요. 자아실현을 하면서의 파이어족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진짜 제가 보니까 이게 이러한 것들의 이면에는 뭐 돈을 많이 번다, 성과를 낸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MZ 세대들 중에 그 뭐 예를 들면 드론을 잘 날리는 것, 네. 뭐 이렇게 한 가지에 몰입하는 덕후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어른들이 맨날 그거 해갖고 언제 돈 버냐. 근데 돈은 돈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꿈을 이루었고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까 김성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없었던 일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목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얘기 더 듣고 싶은데 다음에 특집을 한번 하죠. 알겠습니다. 시리 특집으로. 네, 좋습니다. 시리 특집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저게 되게 유명한 상인데 전 경상도 사람에서 에미상. 네. 에미상. 에미상.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미국 TV 방송 관련 최고 영예로 꼽히는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징어 게임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비영어권 작품이 1949년 에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네. 작품상 후보에 오른 기염을 토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네. 현재 2개 노미네이트가 된 거고 오징어 게임 출연 배우들도 줄줄이 지금 후보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드라마 부분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오영수 배우와 박혜수 배우가 나무조연상 후보로 같이 올랐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또 이 대단하다. 정호연 배우가 여우 조연상 네. 후보에 올랐고 이유미 배우도 여우 단역상 후보에 오르면서 에미상이 13개 부문에 총 14명이 오르는 네. 쾌거를 이루면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르는 신기록을 작성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미국 언론들이 이제 골든글러브 네. 지난해 받았고요. 배우 조합상, 미국에 있는 주요 시상식들을 좀 수상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수상하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높은 가능성을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14개 노미네이트 되는데 몇 개를 줄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네. 리코더 부는 그 OST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이제 노미네이트가 된 상황이어서 막 그 말하자면 연기나 감독상, 작품상 이런 거 안 주고 이제 주변 것만 주면 네. 제가 혼자서 화내려고. 그러게요. 그래 짠건 몰라도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어권이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초라는 것도 그걸만으로도 또 벅차오른 것도 좀 있네요. 네, 어쨌든 오영수 선생님이 수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심지어는 지난번에 상 받고 시상식 안 가면서 나는 연극 스케줄에서 바빠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장인이잖아요. 그쵸. 말하자면 저는 저런 선배님들의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영어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영미권에서는 자국의 언어로 상영하지 않는 영화에 대한 약간 색안경 내지 배타적인 시선이 있어 왔던 게 있잖아요. 사실인데요. 네. 이 두 작품이 뭐 K 콘텐츠
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사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내 웹툰에 대한 관심도 사실 최근에는 엄청 커지고 그렇다면서요? 있습니다. 네, 웹툰을 통한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블, 뭐 DC 코믹스, 뭐 덕후들 있잖아요. 네. 미국의 코믹스라고 하죠. 네. 일본에는 또 애니메이션 강국 아닙니까? 드래곤볼, 네. 슬램덩크, 망가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보는. 네. 근데 이제 좀 21세기 들어서는 한국의 웹툰 시장이 또 이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작성된 외교부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웹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이제 남미권 나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웹툰 시장을 보다 더 육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엄청 좋지 않을까. 지금 네. 이런 뭐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웹툰이 되게 파급력이 크게 그거래요. 미국에서 웹툰 시장에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렇죠. 근데 그 10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영화나 우리 문화에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되니까 말하자면 새싹인 거죠. 미래 가치까지 네, 보면서 K 투자하는 할부의 새싹. 거고요. 근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만화, 우리 한국의 많은 만화가분들이 또 일본에 가갖고 또 유학 같이 가서 많이 맞아요. 하셨었는데 네.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을 많이 온대요. 웹툰을 아. 배우려고. 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문화 강국 K 콘텐츠가 정말 대단하구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예, 오늘 김성훈 기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